미국에 사는 이사벨라는 친구와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을 좋아하던 이사벨라는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왔다는데 이사벨라 일행에게 짜증을 내던 일본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켄터키주에서 자랐지만 20살이 되면서 시애틀로 이사 왔어요. 항상 날씨가 좋지 않아 시애틀은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시애틀에 왔고 시애틀은 커피로 유명한 도시면서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커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해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시애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매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는 매년 4월에 벚꽃과 일본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에서 저는 일본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전통 무용, 다도, 일본 음식 체험 등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벚꽃과 일본 문화 축제에서 저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들은 저에게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알려주었고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렇게 일본에 대한 동경이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일본 친구의 추천으로 포틀랜드에 있는 일본 정원을 방문했어요. 이 정원은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포틀랜드 일본 정원은 섬세하게 가꿔진 식물들과 고요한 분위기로 유명해요. 이곳에서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휴가 때 일본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일본을 혼자 가기에는 조금 두려워서 제일 친한 친구 에밀리에게 휴가를 일본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에밀리는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K-팝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해왔는데 한국 드라마 속의 다양한 문화와 매력적인 배우들 그리고 K-팝의 열정적인 무대는 에밀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에밀리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갔다가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방문하는 날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나리타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 안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역시 일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기찬 분위기와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조금 쉬면서 일본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죠. 도쿄의 번화한 거리와 현대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어요. 도쿄타워와 아사쿠사 신사를 방문하며 도시의 매력을 느꼈답니다. 교토로 이동해서는 전통적인 사원과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했습니다. 이사벨라와 에밀리는 함께 다도 체험을 하며 일본의 예절과 전통 문화를 배웠고 일본 음식도 다양하게 맛보았어요. 특히 도쿄에서 먹은 타코야키와 도쿄의 전통 과자는 정말 잊을 수 없네요. 역시 일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거예요. 덮밥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메뉴를 보고 물을 주문을 했는데 메뉴판에는 물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나라처럼 물을 사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일본인 분들에게는 주문 전에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들은 미리 주문을 하셨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어 메뉴판을 보고 영어로 쓰여있는 메뉴판을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본인 메뉴판에는 물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의 가격도 거의 2배로 쓰여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건 예전 메뉴판이에요 라고 하면서 바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일본인 분들이 앞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비슷한 메뉴를 먹고 저희 거의 반값을 내시고 가시는 걸 보고 전 다시 물어봤죠. 비슷한 메뉴를 먹었는데 왜 저희만 이 가격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이 가격이 맞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인 저희에게는 일본인보다 2배의 가격을 부과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따지며 물어봤죠.
그랬는데 주인분이 짜증을 내시면서 원래 이 가격이고 비싸면 다음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을 했지만 이 가격이 맞다면서 무조건 돈을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식당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도 여행의 시작을 기분 나쁘게 시작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약한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톰의 고향 다카다노바바로 갔어요. 가기 전에 검색해보니 택시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을 했죠. 역시 일본의 지하철은 조금 작으면서 미국 사람에게는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표를 다시 사야 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카다노바바역에 도착을 했을 때 역에는 아톰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서 아톰의 주제가가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주민등록증이라 너무 참신한 발상이었어요. 7층짜리 애니메이션 건물에 전체적으로 다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파는 것도 참 대단했네요. 저랑 에밀리는 사진을 찍으려고 일본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 돌아오는 대답은 노라고 하면서 그냥 가셔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삼각대에 해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빵빵거리면서 일본어로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차량 통행 방해를 한 것을 맞지만 약간 외국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말하는데 연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다니다가 저녁 숙소를 예약을 잊어버려서 그냥 호텔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방이 있냐고 물어보고 좋은 방으로 체크인하고 쉬고 있는데 에밀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사벨라, 이것 봐. 조금 이상하네. 클룩으로 우리 호텔 가격을 보니깐 우리 너무 비싸게 들어온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보니 정말 2배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클룩으로 예약이 안 될 수도 있나 하고 클릭만 했는데 예약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외국인에게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과 사기꾼들 같았어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정말 안 좋은 기억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던 시애틀에서 일본 문화 축제에서 봤던 사람들은 친절하며 성격도 부드럽고 항상 웃는 모습만 봐왔는데 일본에 와서는 약간 무뚝뚝하며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외국인에게도 잘 말을 안 하는 분들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에밀리에게 일본으로 가자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기대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거의 2시간 정도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나라구나 생각을 하고 한국 인천공항을 내렸는데 항공의 규모나 여러 자동 시스템까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출입국 자동 스캔으로 너무 쉽게 입국이 가능한 것에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공항은 정말 잘 해놓은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컨베이어 벨트에 저희 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공항에서도 빨리빨리네 라고 생각을 했죠. 공항에서 버스와 택시도 많았지만 저희가 놀랐던 것은 공항 철도였어요. 정확한 시간과 깨끗하면서도 빠르게 가는 기차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는 옆으로 우창한 숲들과 한강과 도심의 건물이 한 번에 보이는데 와 라는 감탄사가 나왔죠.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기차는 빠르게 서울역에 도착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밖으로 안 나가고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하철을 타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 돈을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고 한 번 요금으로 그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신기했으며 일본에서는 야마노테선에서 신주쿠선을 갈아탈 때도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한 번 내면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의 지하철은 일본과 다르게 넓은 거예요. 조금 크게 만드는 건가 아님 지하철이 다른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인 저에게는 넓게 되어 있는 지하철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스크린으로 다음 역을 알려주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한국의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여기는 빠르게 되는 인터넷을 보면서 IT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된다니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까지 무료라니. 전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죠. 일본도 와이파이가 있는데. 연결 상태도 좋지 않았고 느려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정말 와이파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다 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요. 환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 안에 다른 교통수단을 타게 되면 돈을 더 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는 미국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는 곳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와 한 정거장 더 가야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곳인가 하고 봤는데 누구나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것을 돈도 안 받고 운영을 한다고 또 한 번 놀랬어요. 그러다가 횡단보도를 보니 횡단보도의 끝쪽으로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가 오는 시간과 몇 번이 오는지 알려주는 스크린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무료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우선은 홍대로 갔고 에밀리가 가고 싶어 하던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영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젊은 분들에게 물어봤죠. 영어를 못하는 분이었는데 손짓 발짓을 하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하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니 음식점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웃으시면서 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의 친절한 미소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문도 하기 전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일본처럼 돈을 받는지 물어봤는데 직원분이 무료예요.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메뉴판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주시는 거예요. 전 직원분에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같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직원분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주셨는데 일본에서 달랐던 메뉴판이 아닌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저희는 삼겹살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 안 했는데요 하니까 직원분은 이건 기본이에요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반찬을 많이 안 주었는데 한국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온다는 것에 너무 좋았습니다. 삼겹살이 나오고 직원분이 오셔서 먹기 좋게 고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시고 좋다고 생각할 때 직원분이 오셔서 다른 반찬 필요한 것 있냐고 상냥하게 물어보더니 빈 접시를 가지고 가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고기는 많이 먹었지만 한국의 삼겹살은 제 인생의 탑이었습니다.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홍대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연주를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느 벽화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줄을 서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구에게 같이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분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하고 말하니까 사진을 저랑 에밀리가 잘 나오는 사진을 나올 때까지 찍어주셨어요. 한국인들은 친절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홍대에서 명동으로 이동을 하고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굿즈 캐릭터 여러 가지를 사고 있는데 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옆 가게에는 화장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죠. 그런데 점원이 영어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원어민처럼 하시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데 전 구경만 하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이것저것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는데 한국이 뷰티로 세계가 알아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화장품을 보고 있는데 제가 구입해서 쓰던 화장품이 있었어요.
전 지금까지 그 화장품이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는 점원이 알려주셨어요. 그 제품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다고 살 마음이 없던 저에게 점원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좀 싸고 이렇게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해요. 하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져보니 정말 싸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무조건 팔고 보는데 한국의 매장은 설명도 친절하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사니까 정말 많은 샘플을 주시는 겁니다. 제품보다 더 많은 샘플을 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하나하나를 다 발라보고 써보고 살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뷰티 굿하고 다녀야겠네요. 에밀리는 여러 굿즈를 저는 화장품을 좋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산으로 이동을 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갔는데 서울 야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와 숲이 어우러지는 광경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다니 제 생각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일정을 일본보다 짧게 잡은 것도 후회를 많이 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보고 배운 것도 많지만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사벨라는 남산의 야경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입장을 하면 무료라는 말을 듣고 근처 한복 대여점을 가서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중전 한복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복이 얼마나 이쁜지 전 그냥 중전 한복을 입었죠. 친구 에밀리가 너무 이쁘다고 연실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친구는 왕의 한복을 입고 왕처럼 걸어 다니는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저희는 한복으로 입고 경복궁을 들어갔습니다. 서양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한옥이 이쁘면서도 안에 단청의 색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예전 사람들이 저렇게 이쁜 색을 칠했을까 궁금도 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네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예전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일정을 이틀만 잡은 것을 너무 후회됐고 아직 한강이나 제주도 여러 명소가 있다고 하던데 더욱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쉽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사벨라와 같은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한국인은 친절과 배려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아니면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서 조금 당황하고 그냥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